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지금 어제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 사무실을 폭발을 했습니다. 그 폭발하는 바람에 설마 하던 그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지금 남북 관계가 완전히 20년 전으로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이어서 개성공단, 금강산 이쪽에 지금 군부대를 진주시켜서 옛날 20년 전으로 원복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20년 전으로 간다는 의미는 최근래 20년 들어 이상 가장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고 위험한 순간이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북한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도발적으로 나왔느냐? 물론 삐라를 필미 삼아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삐라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건 핑계 삼아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여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막판에 이제 파국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남북 관계 사정입니다. 북한이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애롭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엔에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그 키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쥐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비핵화를 하라, 핵을 없애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핵을 만일 포기를 한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겁니다. 경제 제재를 풀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받아주겠다 이건데, 북한이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핵 탄두를 30개나 지금 가지고 있다는데, 어쨌든 1990년도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계속 그런 비핵화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야금야금 지금 북한은 그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얼마나 애롭습니까? 북한은 지금 엄청나게 애로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지금 국제기구에서는 경제단체에서는 마이너스 6% 성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5년 전에 고난의 행군 95년도에 그때 북한이 마이너스 6%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걸 풀라고 했는데 그 푸는 고리를 남쪽에 이제 문재인 정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을 설득시켜서 좀 풀라고 좀 했던 겁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문 정권도 지금 얼마 남은 거 하니까 터져 나온 겁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막장, 그냥 벼랑끝 전술을 쓰는 거죠. 가는 거, 옛날부터 써오던 수법입니다. 막강까지 그냥 끌고 가가지고, 이제 판을 바꾸겠다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북한은 조금 예측 불허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북한의 입장은 또 한번 되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문재인 정권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을 설득시켜서 경제제재를 풀겠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죠.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접촉도 하고 미국 또 대통령이 1박 2일로 미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거중 조정을 했고 또 끝까지 해도 상황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으로 상황이 바뀐 게 작년에 이제 하노이 회담.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만나기로 한 하노이. 거기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될 거라고 북한은 기대를 하고, 또 우리도 남한에서도 정의용 안보실장을 특사로 보내가지고 이제 이 거중 조정을 했죠. 했는데 그때 내용이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난 걸 보니까 영변 핵시설을 포기를 하면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북한은 기대를 했고, 남한에서도 그렇게 언지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협상에서는 노딜이 됐습니다.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영변 핵시설 포기하겠다 그랬고, 트럼프는 영변 플러스 1을 내놔라 이런 겁니다. 그래 결렬이 된 거죠. 결렬이 되다 보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남한이 져야 되는 거죠. 제대로 중간에 못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고 작년 끝났습니다. 끝난 뒤에가 중요한 겁니다.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어떤 그런 비핵화 관계에서 중재 활동을 했는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설득시킨 걸 실수했고, 어쨌든 간에 실수를 한 거죠. 미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갔고, 북한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갔는데, 이게 아우 안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북미 회담 주선을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어쨌든 해가지고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북한에서는 계속 개성공단, 금강산 열어라.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올 초에 김정은 신년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제 조건 없이 재개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난 거죠.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북한으로서는 참을 만큼 참았고, 아니 진짜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믿어가 되느냐, 자기들한테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정권이었는데, 사실은 어떤 실행력에 있어서는 전혀 뭐 그러지 못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우왕좌왕 우유부단하다 이거죠. 뭐 어정쩡한 태도를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북한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돼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저 올 초에 이제 코로나 또 나오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 대화의 천국 끝났습니다. 오늘 저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랴부랴 막 특사를 보내겠다 뭐 했는데, 그것도 좀 안 받아주고 완전히 저기래 바로 6.15 남북 공동성명서 성명 20주년 기념하는 날 터져버린 거죠.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우유부단한 그런 어정쩡한 태도가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으면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말든지. 지금 2000년도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지금 6.15 남북 합의에 거쳐서 그 뒤에 9.19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군사 합의를 하고 이래서 GP도 깨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좀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미국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최소한도 개성공단, 제가 볼 때는 금강산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개성공단 정도는 하나 열어야 된다. 미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저지르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개성공단 일어나니까 기업인들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1조 가까이 된답니다. 기계하고 시설하고. 몸만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몸만. 2005년도에 그 이제 개성공단이 완공이 됐죠. 거기가 120기업이 입주를 했는데, 그 이제 2016년도에 그 11년간 하다가 박근혜 정권 때 이제 북한 핵실험 하니까 이제 가동 중단하면서 몸만 빠져나온 거죠. 제품이나 제조 설비는 남겨두고 이제 넘어왔는데, 그게 뭐 국가에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열리겠지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군사적인 대치 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피해는 이 개성공단 가동을 안 함으로써 오는 피해가 더 크다. 공동연에서 600억을 주고 만든 그 건물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9천억 되는 그 뭐 1조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그 자산, 그 기업이 민간 자산입니다. 그 자산 전부 다 군부대가 들어와가지고 훼손을 시켜버리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대책 없어요. 금강산도 뭐 전에 김정은이가 가가지고 이거 다 없애버리라 하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대한 대응이 지금 미국,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 참고 기다리고 뭐하니 그냥 뭐 포용하는 자세로 이런 소리 하든 저런 소리 하든 주방장이 무슨 소리 하든 그냥 안고 그냥 가고 그래 뭐 이렇게 우유부단한 어떤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단칼로 자르든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든지, 그래서 남북 공동 어떤 경험을 이루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핵무기야 뭐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생존을 위한 방어 수단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트럼프, 이 미국 대통령 얼마나 야비하고 욕심 많은 대통령입니까? 철저하게 남북을 이용한 거죠. 철저하게 남북을 이용한 겁니다. 북한도 이용하고 남쪽 문재인 정부도 이용하고 갖고 논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남북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정말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약소국 때 강대국의 사강에서 완전히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주권이 훼손당하고 눈치 보고 도망다니던 고종 황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남북이 힘을 합치도 뭐한데 미국 눈치 보면서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꽉 쥐고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 목줄 쥐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좀 뭔가 문 대통령이 설득을 시키고 공격적으로 그냥 한번 저질러 볼 필요도 있었지 않느냐. 개성공단 하나 정도는. 근데 그걸 못했다 하는 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의견과 여러분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의견은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제가 또 뭐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딱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난 게 결국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지고 20년 전 상황으로 돌아와서 남북 대립이 되고 수년간 앞으로는 남북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이 된 거는 첫째는 북한의 어떤 엉뚱한 예측불허한 행동도 있었고 뭐 핵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두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를 너무 낭만적으로 우유부단하게 해결한 이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 그러고 뭐 트럼프, 우리 민족을 이용한 트럼프의 어떤 그런 야비한 어떤 그런 술수. 저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초래했다고 보는데 정말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 대북 관계를 새롭게 정말 정립을 해야 된다. 무턱대고도 갑자기 그럼 뭐 개성공단 열어줄게, 금강산 열어줄게. 지금은 이미 이제 그 시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 금강산에서 군사 시설이 들어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북한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자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됩니다. 국가의 존재 의미가 뭐입니까? 180석이나 갖고 있는 거대 여당 문재인 정권의 일이 뭐입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남북 관계에서 자기들이 다 했냐 떠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책임지고 그걸 이뤄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 정권에서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통일부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데 일을 맡겨놓고 있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조금 길지만은 요 정도에서 제가 좀 그 원인 관계를 1차적으로 분석을 드리고 진행되는 데 봐서 남북 관계 제 의견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